2026년 1월 초 전 세계를 놀라게 한 소식이 있었습니다. 바로 베네수엘라의 지도자 니콜라스 마두로가 미국의 군사적 작전을 통해 체포되었다는 뉴스였습니다.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난 한 사건이었지만 세계는 이 소식으로 크게 요동쳤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했습니다. 저게 한국과 무슨 상관이 있지? 하지만 국제 정치의 판은 생각보다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고 이번 사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새벽 시간 베네수엘라 상공에서는 일반인들이 평생 볼 일 없는 장면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특수작전이, 스텔스 전투기, 전자정이, 드론이 동시에 움직이는 대규모 작전이었고 단 몇 시간 만에 마두로는 체포되어 미국으로 압송되었습니다. 그는 수년간 미국의 제재 대상이었고 마약 부패 혐의로 이미 미국 법무부에 기소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기소와 체포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왜 미국은 이 시점에 최고 지도자를 체포하는 대담한 행동을 한 것일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베네수엘라가 어떤 나라였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베네수엘라는 세계 1위의 석유 매장량을 가진 나라입니다. 그러나 그 석유의 대부분은 중질유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중질유는 말 그대로 끈적하고 무겁습니다. 흐르지 않는 원유, 걸쭉한 원유라고 표현해야 이해가 빠릅니다. 이 원유는 아무 정유시설에서나 처리할 수 없습니다. 손이 많이 가고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많은 국가는 사실상 이 원유를 활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이 중진류를 정제할 수 있는 세계 최고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텍사스와 루이지애나 걸프만 일대의 정유시설들은 바로 이런 무거운 원유를 처리하기 위해 수십 년 전부터 설계된 곳입니다. 즉, 베네수엘라의 중진류는 미국에게는 오히려 가치 있는 원유입니다. 정제만 할 수 있다면 큰 이익이 되는 구조인 것이죠. 하지만 미국은 오랫동안 베네수엘라와 협력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마두로 정권이 반미 성향이었고 무엇보다 중국과 깊게 얽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지난 10여 년 동안 베네수엘에 큰 돈을 빌려주고 석유 인프라를 건설해주고 마두로 정권을 국제 무대에서 보호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중국에 석유를 싸게 넘겼고 중국은 이 석유를 정제해 이윤을 남겼습니다. 결국 베네수엘라는 중국의 중요한 자원 공급원, 중국의 남미 지역 정치적 거점, 그리고 미국의 영향력을 견제하는 발판 역할을 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마두로를 체포했다는 것은 단순한 한 독재자의 도주극이 끝났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미국이 중국의 세계적 영향력을 정면으로 흔들기 시작했다는 신호였습니다. 이제 시선을 동아시아로 옮겨보겠습니다. 현재 미국과 중국의 가장 뜨거운 충돌 지점은 바로 대만입니다. 대만은 전 세계 반도체 공급망의 핵심이며 중국은 대만을 언젠가는 통일해야 하는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 대만을 지키겠다고 선언했고 전 세계는 이 두 강대국이 실제로 충돌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베네수엘라에 개입해 중국의 우방을 쓰러뜨리고 중국의 값싼 석유 공급망을 흔들고 중국의 세계적 동맹 체인에 균열을 내는 것은 대만 유사시에 중국이 갖게 될 전략적 여유를 줄이는 효과를 냅니다.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려든 압박하려든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에너지, 하나는 우방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최근 몇 년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이라는 중동 긴장으로, 그리고 이제 베네수엘라는 정권 붕괴 가능성으로 중국 주변에 전략적 지지 기반을 하나씩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자신을 도와주거나 함께 미국을 견제해 줄 수 있는 든든한 후방 국가들이 하나둘씩 쓰러지는 것입니다. 이는 대만 문제에서 중국이 장기전을 준비하기 어려워지는 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국은 어떻게 등장할까요? 한국은 동북아에서 가장 중요한 전략 지점 중 하나입니다. 미국이 대만을 방어하려면 한국의 후방기지, 해상로, 공중 작전이 거의 필수입니다. 일본도 한국과의 협력을 원합니다. 동시에 중국은 한국이 대만 관련 문제에서 미국 편을 드는 것을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중국은 한국이 대만 문제는 중국의 내정이다 라는 태도에 가까워지기를 바라며 한국이 대만 문제에 개입하지 않기를 강하게 요구합니다. 즉, 베네수엘라 사건으로 미중 대립이 강해지면 한국에게 향하는 요구와 압박도 함께 강해집니다. 미국은 대만을 함께 도와야 한다고 말할 것이고 중국은 대만 문제에 끼어들지 말라고 말할 것입니다. 한국은 그 사이에 서 있습니다. 안보는 미국과 함께해야 하고 경제는 중국과 얽혀 있습니다. 북한은 언제든 도발할 수 있고 러시아는 한국이 우크라이나를 도움 주는 행동을 바라지 않습니다. 세계가 단극 체제일 때는 한국이 어느 정도 편하게 움직일 수 있었지만 미중의 양극화가 심해질수록 한국은 선택의 순간을 더 자주 맞게 됩니다. 마두로 체포 사건 이후 중국의 외교적 고립감이 커지면 중국은 주변국의 행동에 더욱 민감해지고 한국의 선택 하나하나에 예민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 내부에서도 정치 여론 지형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중국과의 경제를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 미국과의 전략적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 더 크게 충돌할 수 있습니다. 방산, 반도체, 에너지, 외교, 안보 모든 분야에서 한국은 더 자주, 더 빠르게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정리해보면 마두로 체포 사건은 남미에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중국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고 미국의 패권을 강화하고 대만 해협의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결국 한국이 국제 질서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를 더 어려운 문제로 만들어 놓는 사건입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체포된 사건이 어떻게 한국까지 영향을 미치냐고 묻는다면 지금의 세계는 매우 촘촘히 연결되어 있어서 하나의 변화가 도미노처럼 전 세계에 파동을 일으킨다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정권이 기울면 중국의 에너지, 외교적 기반이 흔들리고 미중 대립은 더욱 날카로워지고 대만 해협은 긴장이 높아지고 한국은 그 전선의 바로 옆에서 선택을 요구받는 전략적 국가가 됩니다. 이번 사건은 미국이 중국의 영향력을 실제로 잘라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중국은 그 충격을 느끼고 있으며 한국은 그 체스판의 바로 옆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할지는 앞으로 한국 내부의 외교 전략, 국제 정세, 그리고 한국 국민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번 사건이 단순한 난미 뉴스가 아니었다는 점, 그리고 한국 역시 그 파동의 한가운데에 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계 질서가 다시 움직일 때 한국도 그 변화의 중심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 흐름을 이해하는 것이 앞으로 한국의 전략을 결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세계는 더 이상 각 나라가 자기 일만 신경 쓰며 살아갈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결정, 하나의 사건이 너무 빠르게 연결되고 증폭되는 시대에 들어섰습니다. 미국이 마두로를 체포한 사건은 표면적으로 보면 법 집행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정치에서 중요한 것은 명분보다 신호입니다. 미국은 이번 사건을 통해 전 세계에 분명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행동할 수 있고 필요하다면 실제로 움직인다. 이 메시지는 중국뿐 아니라 미국의 동맹국들에게도 동시에 전달되었습니다. 한국 입장에서 이 메시지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미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 중 하나이면서도 중국과 가장 깊게 얽힌 경제 구조를 가진 나라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즉, 미국이 강한 행동을 할수록 한국에게 요구되는 역할도 함께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대만 문제가 그렇습니다. 대만은 한국과 지리적으로도 가깝고 경제적으로도 반도체라는 핵심 산업으로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만에서 충돌이 발생하면 한국의 반도체 산업은 직접적인 타격을 받게 되고 해상 물류, 원자재 수입, 에너지 수급까지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대만 문제를 단순히 대만의 문제로 보지 않습니다. 동맹 전체의 문제로 봅니다. 그리고 그 동맹의 한 축에 한국이 있습니다. 미국이 한국에게 기대하는 것은 단순한 말의 지지가 아닙니다. 공군 기지의 활용, 해군의 후방 지원, 정보 공유, 미사일 방어 체계의 연동, 이런 것들이 실제로 논의되는 사안들입니다. 한국은 공식적으로는 대만 문제에 직접 개입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완전히 손을 떼기도, 완전히 나서기도 어려운 위치에 있습니다. 중국은 바로 이 점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한국에게 노골적으로 압박하지 않으면서도 지속적으로 경고 메시지를 보냅니다. 대만 문제는 중국의 핵심 이익이다. 외부 세력이 개입하면 관계가 훼손될 수 있다. 이런 표현들은 모두 한국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베네수엘라 사건 이후 중국은 자신이 더 이상 절대적으로 안전한 우방들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체감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럴수록 중국은 주변국들의 태도 변화에 더 민감해집니다. 특히 미국과 군사적으로 연결된 국가들, 그 중에서도 한국과 일본을 매우 주의 깊게 바라보게 됩니다. 일본은 이미 비교적 명확한 선택을 했습니다. 대만 유사시는 곧 일본의 안보 위기라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미국과의 군사 협력을 강화하고 대만 해협을 자국 안보 범위 안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본은 한국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기를 원합니다. 한미일 공조는 일본 입장에서 필수적인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빠지면 동북아 안보 구조의 균형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일본보다 훨씬 더 복잡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이라는 직접적인 군사 위협이 존재하고 중국과의 경제 의존도가 매우 높으며 국내 정치적 의견도 매우 갈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마두로 체포와 같은 사건은 한국에게 앞으로 이런 일이 더 자주 벌어질 것이라는 예고처럼 다가옵니다. 미국은 앞으로도 중국의 영향권에 있는 국가들에 대해 경제적, 외교적, 때로는 물리적인 압박을 이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때마다 한국은 어디까지 함께 갈 것인가? 라는 질문을 다시 받게 될 것입니다. 한국 정부는 공식적으로는 항상 원칙적인 발언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국제법, 평화, 안정, 대화 이런 단어들이 반복될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 정책 결정 과정에서는 안보와 경제 사이에서 매우 구체적인 계산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이 대만 유사시 후방 기지 지원을 요청했을 때 한국이 이를 거부하면 한미동맹의 신뢰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를 수용하면 중국의 경제적 보복 가능성이 다시 떠오르게 됩니다. 이미 한국은 사드 배치 문제를 통해 중국의 경제적 압박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 경험한 바 있습니다. 그 기억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래서 한국은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랄 것입니다. 하지만 국제 정세는 한국이 바라는 방향으로만 흘러가지 않습니다. 미중 갈등이 심화될수록 한국에게 요구되는 선택은 점점 더 명확해지고 모호한 태도를 유지하기는 점점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한국이 단순히 끌려다니는 존재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한국은 이미 세계 10위권의 경제 규모를 가진 나라이고 군사력, 기술력, 외교력 모두 무시할 수 없는 수준에 올라와 있습니다. 즉, 선택을 강요받는 동시에 스스로 조건을 제시할 수 있는 위치이기도 합니다. 베네수엘라 사건이 한국과 연결되는 이유는 바로 이 지점에 있습니다. 미국은 이제 말로만 압박하지 않고 실제로 행동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그 행동은
중국의 세계 전략에 실질적인 상처를 남겼습니다. 중국은 그 상처를 만회하기 위해 더 공격적으로 주변국을 관리하려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그 관리의 대상 중 하나가 바로 한국입니다. 한국은 앞으로 미국에게는 신뢰할 수 있는 동맹임을 보여주어야 하고 중국에게는 적이 아니다 라는 신호를 유지하려 할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것은 점점 더 어려운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도 변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안보 불안이 커질수록 군사력 강화, 방산 투자, 동맹 강화에 대한 지지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경제 불안이 커질수록 중국과의 관계를 중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함께 커질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논쟁의 출발점에는 세계가 다시 블록화되고 있다는 현실이 있습니다. 과거처럼 자유롭게 오가던 세계가 아니라 진영과 진영 사이의 경계가 다시 선명해지고 있습니다. 마두로 체포는 그 경계가 더 이상 선언이나 말이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음을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행동의 여파는 반드시 한국까지 도달합니다. 앞으로 한국은 점점 더 많은 국제 이슈에서 입장을 밝히라는 요구를 받게 될 것입니다. 침묵이 허용되는 영역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선택하지 않는 것도 선택이 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을 단순한 난미 뉴스로 흘려보내서는 안 됩니다. 이 사건은 한국이 앞으로 어떤 외교 전략을 가져야 하는지, 어떤 동맹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리스크를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신호입니다. 세계는 지금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방향을 틀고 있습니다. 그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고 한국은 그 변화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이 흐름을 읽지 못하면 선택의 순간에 너무 늦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는 단지 외교 정책이 아니라 한국의 경제, 안보, 그리고 일상의 안정까지 모두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